이 비강모 스테로이드는 그럼 어떤 분이 쓰셔야 되냐? 그럼 모든 비염 환자들이 다 쓰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 콧물 재채기만 살짝 났다가 말았다 며칠 있다 그런 분들은 꼭 비강모 스테로이드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만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는 분들은 뭐냐면은 코막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코막힘이 동반되는 분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나 다른 것들은 코막힘을 개선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비강분 스테로이드만 코막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코가 막혔다라는 거를 또 모르기 때문에 이 약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형인데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이제 형수가 너무 코골이가 심하다. 숨도 안 쉬는 것 같다. 그래서 형 비염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숨이 아예 들어가질 않아. 그냥 이 막힌 채로 그냥 10년, 20년 살았는데 막힌지도 모르고 자기는 나 막힌지 몰랐어. 이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또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더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 이건 1년 내내 집에 있거든요. 또는 고양이 개를 기르는데 고양이ಗೆ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분들. 또는 한절기 꽃가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아까 얘기한 가끔 콧물 재채기 상관없지만 그 몇 주 동안은 너무 심할 때가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3개월, 6개월 동안은 꼭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뿌려주셔야지 모든 증상이 더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저는 모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안전히 쓸 수 있는 거지만 그중에 특히 코가 막히거나 또는 환절기나 이럴 때 어떤 1년 중에 시즌 때 몇 주는 굉장히 심한 증상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 그런 분들은 그 기간에는 무조건 쓰시라. 그리고 이 효과는 꾸준히 누적해서 썼을 때 한 2, 3주 있다가 최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날 바로 효과를 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기간 1년, 2년, 1년 몇 달 이렇게 긴 안목을 갖고 쓰셔야 된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비염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가려움 중에 아주 많이 쓰는 약인데요. 이게 크게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졸렸고 입 마르고 이런 거고 2세대가 이제 졸렵지 않은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세대는 주로 감기에 효과가 좋아서 감기 때 많이 써요. 왜? 콧물 가래도 싹 말려 주잖아요. 근데 오래 쓰면은 부작용이 많거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종합감기약이나 많이 쓰는데 얘를 오래 쓰면은요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감기약 먹으면 소변 잘 안 나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게 약간의 그 발기부전도 약간 일으킬 수도 있고 변비도 일으킬 수 있고 어지럽고 졸렸고 뭐 여러 가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감기 때 짧게 쓰는 건 좋지만 뭐 알레르기 비염 환자 1년 내내 쓰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삶의 질이 더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학생들은 더 공부도 못하게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졸리지 않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드러기 환자는 효과도 더 좋고 그래요. 안전하고. 그럼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의 대표적인 성분이 뭐냐면 하나는 세티리진이에요. 염산 세티리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르텍이라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팩소페나딘이에요. 팩소페나딘. 요거는 알레그라라는 약으로 대표되는 약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세트리진이 제일 많이 팔아요. 요게. 그래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좋은 이유는 뭐 이게 소화 실험용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한 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임산부들 콧물 재채기 있을 때 가임 여성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릴 때는 이제 이 팩소페나딘이라는 약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팩소페나딘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졸려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약.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팩소페나딘만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팩소페나딘은 간에서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쁜 분도 먹어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술 한잔 하실 때도 팩소페나딘은 사실 별 문제 없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팩소페나딘을 제일 졸리지 않은 약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맞게 드시면 되고 세트리진도 졸리지 않은 분들은 어떤 걸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심할 때는 이거 무조건 한 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두드러기나 이럴 때 심할 때는 하루에 4알 먹어요. 이런 거.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 때도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2번 먹어도 된다. 이런 약들. 하루에 한 번으로 꼭 규정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서 코에 뿌리는 거는 비강분 스테로이드 심할 때만 썼다 말았다 안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한 분들은 코를 열심히 비강분 스테로이드 열심히 뿌리면서 항히스타민제가 아예 쓸 일이 없게끔 요즘 항히스타민제 먹을 일이 없어. 이렇게 만드는 게 더 건강한 치료인 거예요. 피부 관리 열심히 잘해서 요즘 비비크림 별로 안 받아도 돼. 이런 느낌. 양치를 열심히 잘해서 요즘 잇몸병으로 소염진통제, 항생제 먹을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제대로 된 치료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약국에서 세트리진, 팩소페나딜을 드시면 된다. 그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